네, 반갑습니다. 약사 이진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갑상선 질환이 필요한 영양제 중에 하나인 이 셀레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셀레늄에 대한 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 갑상선 또 이 갑상선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갑상선 질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레늄 너는 어떤 놈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왼쪽에 있는 그린 도표를 보게 된다면은 이 글루타치온의 이런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글루타치온 퍼록시데이즈, 그러니까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역할을 할 때 셀레늄의 그런 원소가 필요합니다. 이 원소가 이 과산화수소를 이 물로 바꿔줌으로써 이 셀레늄이라는 이 조효소 코팩터가 있어줘야지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효소가. 근데 이 효소 같은 경우가 이제 갑상선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레늄을 많이 보충해줘야 이 효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 갑상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갑상선 내에서 또 항산화 작용 셀레늄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화가 되는 것을 방지를 해주니까 이 갑상선 자체, 이 세포를 손상되는 데 있어서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셀레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갑상선 내 효소인 디아이오디네이즈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오드가 달려 있어요. 이 갑상선 호르몬에는 그 아이를 떼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T4에서 T3 요오드가 이제 4개에서 3개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서 호르몬이 전환될 때 셀레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셀레늄 자체가 결국에는 이 과산화 지질 생성을 방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노화 방지, 그러니까 지질이 쌓이는 거를, 이런 안 좋은 지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를 함으로써 이 피부 미용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이 지질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셀레늄이라는 원소 참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셀레늄 어디에 가장 많을까,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셀레늄은 브라질 너트라는 이 견과류 있죠.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은 이 브라질 너트 한 조각 안에 60에서 8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너트 여러분들 뭐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조각 안에 이 정도 셀레늄이 있는데 이 정도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렇게 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검색에 제가 셀레늄 관련된 영양제, 그래서 브라질 너트를 치게 되는데,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브라질 너트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레늄의 성인 권장 섭취량은 이제 60 정도가 되고, 그리고 상한 섭취량, 최대 상한 섭취량은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봤던 브라질 너트 함량을 보게 된다, 한 조각 안에 60에서 80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조각 하나 먹으면은 우리가 먹는 셀레늄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서 이제 우유에 말아먹고 그러면은 이제 쉽지 않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제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날 겁니다. 또 뭐 이제 금속 맛을 많이 느낀다라고 해서 셀레늄을 많이 먹으면 이런 부작용까지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셀레늄이라는 게 이제 또 부족하게 된다, 우리 몸속에 이제 결핍이 된다 그러면은 캐산병이라는 것을 걸리게 됩니다. 그 캐산병이 뭐냐면은 이 셀레늄이 부족하게 돼서, 아까 그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셀레늄이 그 심혈관 질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바로 이 캐산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캐산이라는 말,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 캐산이 뭘까, 뭐 지역 이름일까 아니면 뭐 무슨 열매 이름일까라고 했는데, 캐산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인도에 있는 지방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입니다. 중국에 있는 지역에서 이런 병이 돌았다고 그래가지고 캐산병이라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렇구나, 캐산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 중국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셀레늄이라는 것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영양제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유기셀레늄하고 무기셀레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기셀레늄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무기셀레늄보다는 되게 높아요. 빠르진 않습니다. 무기셀레늄이 오히려 더 빠르게 흡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무기셀레늄도 이제 영양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많이 보여지겠지만은 셀레늄이라는 것도 종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 성분을 볼 때 그냥 셀레늄 함량이라고만 보지 말고 어떤 셀레늄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셀화,
나트륨을 섭취를 하게 되면 무기셀레늄을 여러분들이 복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효모 추출물이라고 한다면은 유기셀레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셀레늄 영양제에는 징크셀 캡슐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징크셀, 그러니까 징크라는 것이 아연이 영어로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연과 셀레늄을 합친 영양제다라고 해가지고 셀레늄이 200이나 되죠. 그러니까 되게 생각해보면 고함량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아까도 봤겠지만 흡수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흡수하는 대신에. 그래서 1일 섭취량으로 딱 한 알 정도 먹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 단독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셀레늄 오랄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포를 먹게 되면은 셀레늄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섭취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무기 셀레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제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셀레치온 코팅정, 이거는 코팅정이니까 이제 알약이죠. 결국에는 알약으로 된 건데 한 알 먹을 때 이제 200 마이크로그램까지 섭취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한 알로 이제 버티는 거죠. 이거 하나 먹고 이제 셀레늄을 이제 섭취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갑상선 효소로 보완을 해주는데, 갑상선을 보완을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제품으로는 아셀치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셀레늄 135 정도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제 제가 찾아본 유기셀레늄은 이제 셀로맥스 셀렌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다이스 넛 추출물 함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추출물 함유라고 한다면 유기셀레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셀레늄 200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이 정도 되는 건기식이라면 충분히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또 셀로맥스 되게 또 유명하죠. 그래서 주의사항을 살펴보게 된다면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양이온하고 이제 같이 드시게 된다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마그네슘을 먹고 있다, 아니면 뭐 칼슘제를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셀레늄의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간격을 떨어뜨려 주면서 셀레늄을 보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비타민 C와 병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흡수율이 감소할 수 있고 침전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레늄을 드실 때는 비타민 C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PPT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